자, 내가 성공을 했고 새로운 습관은 느껴졌는데 일상적인 것처럼, 정상적인 것처럼, 자, 느끼다. 여러분들 다 아는 지각동사고 이형식. 이형식 동사다 하면은 주격보호인데 주격보호는 주어를 꾸미는 거잖아. 자, 주어의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갔으니까 명사를 꾸밀 때 무슨 사로? 형용사로 꾸미는 거지 부사로 꾸밀 수가 없지. 그래서 지각동사 이형식 다음에는 반드시 형용사. 새로운 습관이 정상적, 일상적이라고 느껴졌을 그때가 바로 내가 만들 때, 뭐를 만들 때? 하나의 앵커를 만들 때. 이 앵커라고 하는 건 원래는 다 여러분들 알 거야. 배마다 이제 이렇게 생긴 거 있지 않니? 그리고 이제 이거를 바닷물에 풍덩하고 빠뜨리면 요 다시 갖고 있는 강철의 무게 때문에 배가 바닷물 위에서 이리저리 떠나지 않고 자기 자리에 그대로 고정되어 있지. 그래서 원래는 물리적으로는 이 다시라고 하는 것은 배가 떠다니지 않고 한 곳에 정박하도록 고정시키는 기능이야. 물론 여기서 다시라고 하는 건 은유이고 상징인 건데 뭐에 대한 은유고 상징이냐면 좀 읽어봐야 되겠지. 어쨌건 다시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귀중했어.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통과. 내가 일단 만들었지. 습관 하나. 어떤 습관? 아름다움을 보고자 하는 습관. 모든 인간들에게서. 자, 에브리 때문이거든. 에브리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이라고 번역이 되면 머릿속에 아무리 복수 개념이 연상이 돼도 실제로 명사로는 반드시 무슨 명사가 나와야 되나 얘들아? 단수 명사가 나와야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all과는 달라. all도 모든으로 번역되지만 요때는 무슨 명사가 나오고 요때는 복수 명사가 나오고. 그래서 every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단수로, 복수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만들었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거지. 모든 사람들에게서 아름다움을 보고자 하는 습관. 자, 나는 느꼈어. 이제 그 습관이 내게 됐다고. 그때 내가 나에게 정동 하나를 사주었지. 동사 원형 buy의 과거형. 보통 우리가 buy를 사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buy를 사다가 아니라 사주다로 번역할 수 있고, buy를 우리가 사주다라고 번역하는 순간 이게 수요동사가 되면서 몇 형식이 되냐면 4형식이 돼. 수요동사 4형식의 문법적 특징은 목적어 2개. 에게라고 번역되는 간접 목적어. 나에게. 을룰로 번역되는 직접 목적어. 정동을. 이런 식으로. 알겠지 무슨 말인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동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돌멩이지. 어떤 돌멩이일까? 이런 돌멩이. 동사 앞에서 주격 관계대명사 수식 들어가지? 발견되는 돌멩이인데 화산 근처에서 발견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정동과 돌멩이는 사실상 동일한 대상이지. 자, 이와 같은 관계를 우리가 동격 관계라고 하고 얘들아. 동격 관계를 이루는 두 개의 대상 사이에는 컴마를 찍고 구태여 번역하라면 즉 이렇게 번역해주면 되지. 정동, 즉 화산 주변에서 발견되는 돌멩이. 정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 굉장히 거칠어. 어디는 거치나 바깥쪽은. 그렇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그거를 두 개로 쪼개보게 되면 안쪽에는 있어. 아름다운 동굴. 그것도 반짝반짝 빛나는 수종으로 가득 찬. 동사원형 shine. 의 과거분사 pp 수동. 현재 분사는 능동. 둘 중 하나를 가지고 크리스탈 수정을 꾸미는 건데 shine 자체가 바로 빛나다. 다시 빛나다. 뭐뭐가 뭐뭐를, 뭐뭐가 빛나는 거지. 아, 을을이 들어가지 못하는 자동사. 자동사는 수동태가 될 수 없지. 그러니까 자동사를 분사 처리해서 수정이라는 명사를 꾸며도 이때는 능동을 꾸며야 된다고. 자, 그럼 봐봐. 필자는 뭐라고 그래? 정동이라고 하는 것은 겉은 거칠지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반짝반짝 빛나는 크리스탈로 가득 찬 아름다운 동굴이 있다고 그랬지. 이 정동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뭘까?
필자의 습관을 의미하는 거야. 필자는 좀 전에 모든 사람에게서 아름다움을 본다고 했지. 정동은 어때? 겉으로는 거칠지만 안쪽은 굉장히 아름답지. 자, 정동이라고 하는 것은 필자가 갖고 있는 새로운 습관을 의미하고 상징이라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렇게 해서 정동을 내가 책상에 두고 한 1년쯤 지났을라나? 큰 말다툼을 했단 말이야, 어떤 사람과. 그리고 내가 정말 화가 났지. 자, 사무실로 들어와서 화가 나가지고 가방을 집어 던진 거야, 바닥에다가.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어. 에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에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느낌표. 자, 요게 바로 감탄문이야. 감탄문은 두 가지로 만들 수가 있는데 뒤에 나오는 구조가 어형명이냐 형어명이냐에 따라서 어형명일 때는 감탄문을 what으로 만들고 형어명일 때는 감탄문을 how로 만드는 거지. 지금은 어떤 구조야? 에이, 나쁜 놈. 어형명의 구조다,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what으로 들어가는데 만일 학교 선생님이 어와 배드의 자리를 살짝 바꾸면 그러면 여러분들도 살짝 how로 바꿔줘야 되겠지? 뭐 지금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나서 즉각 나의 눈은 끌렸지. 드로운이라는 pp는 동사원형 드로우에서 온 거고 얘들아. 자, 이때는 그리다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끌다라고 번역해야 돼. 뭐뭐를 끌다. 자연스러운 타동사.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로 만들 수가 있겠고 여기서는 끌리다. 어떻게 끌렸나? 마치 자석처럼. 어디로 끌렸나? 책상 위의 정동. 그리고 깨달았던 거야. 여기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 겉은 굉장히 거칠지만 안쪽 어딘가에는 아름다운 무언가가 있어야만 하는 있음에 틀림없는 해석 다시. 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 겉모습은 거칠지만 내면에는 뭔가 아름다운 게 있어야만 하는 사람, 틀림없이 있는 사람. 틀림없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should를 가지고 의무로 번역하면 되게 부자연스럽고 must를 가지고 강한 확신으로 번역해주는 게 문맥상 너무너무 자연스럽지. 알겠지 무슨 말인가? 자, 필자의 처지가 어땠니? 이 사람은 하나의 습관을 가지려고 했어.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서 아름다움을 보려는. 그러다가 위기가 찾아와. 어떤 사람과 심한 말다툼. 그 사람이 갑자기 미워진 거야. 그러다가 문득 책상 위의 정동을 보고서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그 사람의 내면에서 다시금 아름다움을 보려고 했던 거지. 올라가 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처지라고 하는 건 어떤 처지? 필자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습관, 모든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깨질만 하다가 정동을 통해서 회복이 된 거지. 어떤 단어 들어가야 될까? 잃어버리다, lose. 여러분의 습관을 잃어버릴 만한 상황에서 정동이라고 하는 것이 습관을 잃어버리지 않게. 알겠지 무슨 말인가? 빈칸 넣게 나올 가능성 굉장히 많아. 자, 그리고 뚫리튼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들어가게 되면 구태여 위협하다 그렇게 번역할 필요 없고 그냥 뭐뭐 할 뻔하다 이렇게 번역해주는 게 제일 자연스러워. 자, 번역 다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새로운 습관을 잃어버릴 뻔한 상황을 위해 다시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규정한 도구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장을 완성해 놓고 보니까 주어고 뚫리튼이라고 하는 것은 위협하다, 협박하다라는 틀림없는 타동사고 그러면 뒤에 나오는 이 투부정사를 의미상 뭘로 봐야 되냐면 목적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주어가 존재하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안 되고 동사 다음에 목적어 존재하니까 동사의 목적격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주격도 안 되고 동사의 목적격도 안 되면 뭐 당연히 전치사를 동반하는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고 우리는 in 위치라고 공부했지만 정작 시험에는 in 위치가 아니라 뭐로 나올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라. 이게 관계 부사로 바뀌어서 나올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지. 자, 여기까지. 내려가 볼까?
그러면 필자가 앵커를 상징하는 것을 찾았어라. 앵커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니? 배가 물 위에서 떠돌지 않고 한 곳에 정박하도록. 필자는 자신이 만든 새로운 습관을 잃어버릴 뻔하다가 잃어버리지 않게 된 계기가 정동 때문이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시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은 결국 정동이었구나. 필자가 정동을 구입한 이유를 우리말로 설명해봐라. 필자가 갖고 있었던 새로운 습관이란 모든 인간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것. 정동은 어떤 물건? 겉은 거칠지만 안쪽은 아름다운 것. 능히 미루어 짐작이 되지. 정동을 보면서 인간 내면의 아름다움을 필자는 보고자 했기 때문이야. 자, 요렇게 답을 정해주면 되겠지. 자, 영영풀이. 물체, 배를 픽스하는 데 사용되는, 이때는 수선하다가 아니라 고정시키다라고 보고 닷, 앵커를 써줘야 되겠고, 닷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상징물이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습관을 뭐하지 않기 위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그래서 본문의 근거에서 단어를 찾아 쓰라고 한다면 이제 이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은 가질 필요가 있어. 어떤 물건, 여러분이 소중하게 갖고 있는 훌륭한 습관을 뭐 할 수 있는, 잃어버릴 처지에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습관을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습관을 강화시키는 물건. 어떤 경우에는 그런 물건이 필요하니? 여러분의 소중한 습관이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페이드가 맞겠지. 사라지다. 이거는 등장하다 나타나다 해서 안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고.